안녕하십니까. 좀 설레는데. 야, 박수 한번 쳐라. 멀리서 하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구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광주도 한번 가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챙겨야 되겠다. 지방에도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서울에서 맨날 빙글빙글 사는가 싶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좀 잡았는데 그냥 올 수는 없고 뭔가의 자료를 만들어서 와야 되죠. 그래서 아마 2시 반부터 오라고 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고 한 30분 정도 했고 풀었을 텐데 최신판례 공부했나요? 아니면 생으로 와서 오늘 처음 한다. 네 얼굴 보려고 왔다. 나는 아직은 23년도 2차는 목표가 아니다. 그럼 조금 빨라요. 알았죠?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5년 판례거든요. 5년 판례고 공부 좀 해본 학생들 알겠지만 기출 판례, 기출 질문 되게 많아요. 보시면 알고 23년도 겁나 중요한 판례들 나와서 저는 여기서 한 5개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5문제 이상 나온다 생각해요. 여기서 5개 이상 나와서 오늘 2시간만 잘 건져가도 맞춰도 5개 맞출 거고, 만약에 풀 내용으로 궁금하시면 19년도, 20년도, 21년, 22, 23년도 5개년 정도를 저기 기출심화에다가 강의해서 했으니까 그러고 보시고, 프린트가 2개일 거예요. 최신판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아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강사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만들어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올리기 위한 특별한 자료인데 이걸 또 공유를 해요. 내가 미치겠어요. 보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게 좀 욕심인가 모르겠는데, 정해도 내가 만든 내 제자들만 잘 보기를 바래서 만들어 놓은 자료고, 특별히 여기 와서 대구에 오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고 해서 내가 만들어 온 건데, 보면 막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변별력이 있냐고. 이게 너만 봐에서 복사해 주잖아요. 너만 봐가 결국 다 돌아요. 그래서 다 돌아서 그거를 좀 어떻게 막았을까? 막으라고 해도야 애들이 또 뭘 하냐면, 김대한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너만 복사해 준다고 복사해줘. 나 심지어 우리 오늘 나눠준 사례집 돈 주고 우리 공짜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막 파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자본주의가 무섭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눠드린 아마 학생들 그거는 그 사례형 40번 문제 나오는 그 사례형이거든요. 저기 찾아보시면 이번에 시험 나왔던 지문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아마 사례형 부담 갖지 마시고 풀다가 요거 풀다가 강의 무료가에 올려놨거든요. 풀다 모르시면 4번 쓰시고요. 아니면 풀 수 있으면 30문제 정도 되니까 한 4시간 정도 강의해놨으니까 저거 들으시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도는 2시간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니까 2시간 뻘소리하고 1시간 정도는 뭐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제가 한 3, 4명 뽑아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하는데 다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할까 나도 모르겠어요. 약속이 캔슬이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다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나 거지대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해서 뭐 이따가 뭐 밥 먹으러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소리고. 자, 그만하고 이제 강의하는 자료부터 먼저 봅시다. 배치는 형법 문제 놓고 뒤에 형수법 문제니까 우리가 140문제 줬기 때문에 70문제 1시간씩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순서는 23년도 최신 판례부터 시작해서 22, 21, 20, 19 5개년 최신 판례를 섞어 놓은 거예요. 1번은 이제 담배 제조에 대한 제형법정주의에 대한 거죠. 제조는 만드는 건데 아마 여기 대구에도 있나? 수제 담배 만드는 데 있어요. 그 담배 잎하고 안에 있는 거 주면 그 인스타 같은 거에도 필실 그 릴슨과 돌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수제로 돌리고 테이핑해서 하면 담배 필 수 있게끔 하게끔 담배 잎에 담배가루 넣고 필터 넣고 말면 하는 거 있어요? 만드는 거? 수제 담배 가게 알아요? 없어요. 옛날 한동안 유행을 했거든요. 저기 그 경기 북부에서 유행해서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 니네한테 담배 재료를 주는 거. 그럼 네가 마는 거야, 기계로. 그래서 피는 거야. 그럼 싸잖아. 그렇게 하는 거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냐? 판례는 제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담배 재료만 준 거지 네가 만든 거니까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뭐에 반한다? 제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1번 오고요. 2번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23년도 최신 판례고, 이게 뭐부터 먼저 보셔야 되냐면, 그 나눠드린 것도 답안지도 있는데 우리 동기설 나왔던 게 몇 번이냐 보시면, 내가 22년 판례 동기설이 있는데 몇 번이나 좀 찾아주시죠. 갑자기 와서. 아니면 그냥 풀어주세요. 동기설에서 우리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1조 1항 적용하는 것이고 행위시법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정한 임시법 같은 경우에도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하는 법률이 바뀌었거나 위임된 법률이 바뀌었을 때는 1조 1항 재판시법을 적용하는데 문제된 것은 다른 법령의 변경이죠. 무조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법령의 변경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동기술로 봤죠. 반성적 고려냐 아니면 반성적 고려가 아니냐.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으로 봤는데 명칭을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를 썼냐?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이냐라는 거예요.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라면 1조 2항을 적용하고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가 아니라면 1조 1항을 적용하겠다라는 판례인데 이따가 그 동기술 나오는 판례 하면서 같이 한번에 프린트를 연결해 드리겠는데 이게 23년도 판례 중에 겁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법무사가 개인 회생 파산이라는 것을 했어요. 개인 회생 파산. 지금 여러분 수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해드리면 행위시법에서 이 당시에 법무사라는 사람이 개인 회생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뭐로 처벌하냐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시법이 왔더니 법무사법이 바뀌었어요. 법무사가 모두 할 수 있도록 바뀌었냐면 개인회생 파산을 허용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처벌 대상 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인데 변호사법 위반이 바뀐 게 아니고 법무사법이 바뀐 거죠. 법무사법이 옛날엔 안 됐다가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법의 변경을 뭐냐? 형사법적 관념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형사법적 관념의 변경이 아니니까 그냥 뭘 적용하겠다? 1조 1항 행위시법을 적용하겠다. 겁나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형사법적 관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동기설 폐지되고 첫 번째 나온 판례예요. 형사법적 관념의 변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아니고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형사법적 관념의 변경이 아니니까 1조 1항을 적용하겠다.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X고요. 지금 23년도 판례가 지금 먼저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3번 판례도 별표 치시고요. 23년도 2차에 나올지 24년도 1차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년 내에 나올 판례예요. 1년 내에 나올 판례인데 오늘 나눠드린 판례 답지 보시면 답 해설 보시면 1페이지에 3번 있죠.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된 쟁점인데 이 판례도 중요 판례예요. 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노동자들한테 처음에 포장하는 업무를 하라고 했어요.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바꿨어요. 영업부로 바꾸니까 근로자들이 평생 포장만 하다가 영업하라고 하니까 미치죠. 그래서 뭘 했냐면 이들이 쟁의행위를 했습니다. 단결 투쟁 쟁의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와서 야 니네 포장해서 영업부로 가. 이 사장이거든요. 대표이사가. 야 씨 근로자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지랄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싸움 벌어졌겠죠. 그 상태에서 근로자가 깔고 뭉개서 사장이 깔고 위에서 깔고 뭉갰어요. 사장이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 한 명을 쓰러져 있고. 그러면 다른 근로자가 지금 뭐를 하냐면 사장을 밀쳐내야 되지. 사장을 뽑아내야 되지. 굳이 자기 근로자 깔고 뭉개니까 사장을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 옷을 흔들어 제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끌어올리고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 흔들었어요. 지금 검사가 기소한 것은 일으킨 것은 오케이 정당방위다. 야 근데 흔든 건 폭행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운 건 정당방위고 어깨를 흔들어 제낀 거는 이미 위법 상태가 종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죄로 처벌해야지 이건 정당방위 아니다. 이게 검사 논리고 그 다음 피고 논리는 이렇게 세운 것도 정당방위 흔든 것까지 정당방위 미세한 싸움이죠. 판례는 어디까지 흔든 것까지 여기까지 뭐에 해당한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단순하게 이 해당하는 범죄가 기수되는 것을 형식적으로 기수되는 걸 넘어서 이 사안 자체가 종료 시까지 요때까지 정당방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오른쪽 3번의 정당방위 침해 현재성은 형식적으로 기수까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기수까지만 정당방위가 된다. OX, X 아마 이렇게 지문이 나올 거라고 구성됩니다. 왼쪽에 3번에 보시면 해설 써놨습니다. 오늘 프린트 답지 준 거 있죠. 자,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 동그라미 종료시까지 가겠다. 단순하게 깔고 뭉개는 기수시까지가 아니고 이 사안이 끝났느냐 종료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좀 넓게 보겠다는 거죠. 침해 현재성을 넓게 봐서
정당 방위가 가능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정당 방위 나올지 23년도 2차용이지 24년도 1차용이지 아니면 23년도 이번에 치는 경찰 간부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3번 시험 중에 한 번은 걸립니다. 한 번 걸리고 뭐로 걸릴 거라고 확신하냐면요. 정답으로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그 토지 관련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은 거 신축 건물 지은 거 했죠. 그래서 그거 뭐 해당하지 않는다? 손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카페 아예 공지 올려놔가지고 그거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적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하여튼 내년 1차까지 뭐 이번 23, 2차 안 나왔다고 김세환 저 새끼 말 해커스 와서 대구 와서 특강했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 같고 잘난 척하고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느낌 자체의 촉이 걸리고 너 서울 다니지 않는데 서울 봤나? 아닌가? 아니야 너가 비싼 사람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빨개지지 마세요. 자 오른쪽 4번 쉬워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개 얼굴을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개를 얼굴에 합성해도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 말고 비언어적 표현도 뭐가 될 수 있느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건 알겠는데 이 사안 자체는 뭐였냐면 우리 보면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이거 뭐라 하지?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얼굴 사진에다가 여기다 이제 개 얼굴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일단은 내가 유튜브에 네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고 내 얼굴도 개가 계속 쫓아다니까 그것도 기분 나빠 라고 하는 건데 실제 사안에서는 그 정도 갖고 모욕이라 보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모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구체적 사안을 봤을 때는 모욕이라 좀 어렵다는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썸네일 하면서 개 얼굴 합성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줄에 인격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모욕도 외적 명예고 명예훼손도 외적 명예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고 모욕은 구체적 경멸적 표현이기 때문에 추상적 평멸이기 때문에 요거는 모욕이라고 좀 어렵다고 판례고요. 5번은 별표 치시고 경찰용 겁나 좋아합니다. 이거 최신 판례인데 미칩니다. 그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 가거든요. 얘들 군대 안 가는 거 병역법 위반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였어요. 그 다음 얘들 예비군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예비군법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한다는 거 우리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던 거죠. 그죠?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안 가는 거예요. 미치죠 이거. 이제 보면 혹시 이 남자들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이거 좀 얍삽하다 이거지. 그 뭐 하느님이 총 들지 말라 그랬지 삽을 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을 거거든. 아무리 갖고 와봐라 성경책. 군대 가서 뭐 적을 위해서 총을 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적을 향해서 삽을 들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거 갖고 오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검사애들이 어디 성경책이나 찾아봐라. 삽 들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삽 들지 말라는 얘기를 있으면 그건 인정해 주겠다. 사회복무위원 삽은 들어라. 뭐 계속 싸운 거예요. 판례는 삽은 들어야 된다.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지만 어디 성경책 봐도 삽을 들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속이는 거냐? 사회복무위원 거부하는 거. 이것도 병역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한다. OX, X. 요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뉴스에도 나온 거니까 체크 잘해서 보시고요. 5번 체크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X고. 6번에 영유아 보육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도 다른 직렬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죠. 훼손을 당하다는 거야. 때린 사람 가해자가 있고 맞은 사람은 피해자죠.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주인이 그 원장님이 훼손을 당해 카메라가 훼손당했는데도 방치한 것을 처벌하는 거지 직접 훼손하는 것과 훼손을 당한 것 강간한 것과 강간을 당한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각기 해석하면 불리한 유치에서 해당한다. 최근에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고 7번이구나. 7번 넘겨서 우리 동기설 판례까지 같이 봅시다. 7번에 있네요. 프린트 보시면 자 최신 판례도 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형법 1조 2항에서 말한 동기설 이거는 박스로 개수용 문제 출제되고 아까 그 23년도 판례하고 연결해서 동기설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성적 고려라는 단어 나오면 확 찢어버려야 됩니다. 반성적 고려 나오면 그냥 찢어서 X. 반성적 고려 나왔는데 그거 못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 지문에 반성적 고려 나오면 X. 반성적 고려 나오면 X.
오늘 무조건 하나 건져가야 돼. 답지문 내가 알려줄게. 2번 문제 23일도 2차 2번 문제 1번 재형법정주의고 2번 동기설이야. 거기다가 반성적 고려 4번에 있어. 내가 확신해. 개소리고 반성적 고려 나오면 X야. 알았지? 반성적 고려한다는 아예 폐기했다고. 왜냐면 너무 이상하거든. 해당하는 법이 반성하는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지.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이지. 물론 구비해서 찾아서 고려해보면 그 입법자의 의도를 뭐 생각해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수범자 입장에서 이 법이 반성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반성적 고려한 단어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야. 근데 그 폐기된 게 22년도 가서 폐기돼서 굉장히 최근까지 유지됐던 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판례예요.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7번에 1번 양가로 1번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벼울 때는 신법 1조 2항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넘기시고. 지금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이게 전혀 동기설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내 특강한다고 하는 건지 알아들어? 전혀 못 알아들어? 처음이야. 그럼 뭐 오늘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답은 알려줄게. 반성적 고려 나면 X 쳐. 알았지? 한 문제 알려줬어. 동기설 알아? 들어봤어? 동기설 알아? 이거는 이 정도 중요한 건 알지? 너도 알아? 물어봐도 돼. 나 물어보기도 해. 아, 그건 안 돼? 네가 좀 쪽팔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기뻐할 수 있는데 괜찮지 않아? 아, 알겠습니다. 이건 겁나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서 그 세 번째 줄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 그 앞에 보시면 그 위에 경과 규정이 있거든. 경과 규정은 자 어떻게 할래? 지금 경과 규정 있는 것은 판례가 변경된 게 아니에요.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면 그냥 뭘 적용하겠다?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위시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1조 1항 적용하겠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자, 세 번째 줄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과 형벌 법규 자체가 바뀌거나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령이 바뀌었을 때는 그냥 뭐 하겠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할 때는 종전에는 뭐 반성적 고려 이런 거 따진다고 했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뭐 적용하겠다? 1조 2항을 적용하겠다. 이게 됐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고.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에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타법령이에요. 다른 법령 변경 아까 그 했던 그 판례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할래? 1조 2항하고 1조 1항이 아닌 1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면 1조 2항을 적용하지만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가 아니면 1조 1항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거기 아까 뭐였냐면 우리 2번이에요. 아까 그 법무사법이 바뀐 거를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건데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과 형사정법 328조 4호의 적용 대상이 형사법적 관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이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형사법적 관념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뭘 적용하겠다? 1조 1항을 적용하겠다. 이게 세 번째 쟁점이고 7번 다시 가서서 박스 문제로 제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나옵니다. 양가로 3번에 이제 임시법 얘기합니다. 자, 한번 법령의 개정 내지 폐지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 둘 수 있죠. 언제까지 뭐 야간 영업하지 마라. 뭐 몇 월 며칠까지는 뭐 10시까지 해라. 뭐 2인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기간을 정해뒀잖아요. 그런 임시법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보시면 행위당신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재판 당시에는 법이 빠진 거 아닙니까? 처벌 규정이 없는 셈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1조 2항을 적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뭐 하겠느냐?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면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1조 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조 2항을 적용하지 말고 1조 1항에 따라서 처벌하십시오. 이건 오늘 건져가야 되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박스 문제입니다. 보나마나 2번에 있을 겁니다. 이건 2번에 있을 것이고 제 성격 같았으면 경과 규정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에 임시법 넣어주고 그 다음 다른 법령 변경 하나 넣어줘서 문제를 내든가 아니면 4번 지문에 반성적 고려 넣어가지고 내주든가 해서 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제 생각엔 경감부도 낼 거고요. 채용에도 낼 거고요. 이거는 낼 거예요. 한 5년은 나올 거예요. 이 동기설 폐지된 판례는 5년 정도는 나올 거고 우리 시험이 아직 소개 안 됐거든요. 소개될 거예요. 벌써 지금 올해 2번 나왔어요. 올해 2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23년도 2차, 24년도 1차 무조건 있어요. 오늘 건져가는 것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조문으로 쪼개가지고 판례 다 찢어 발겨가지고 하나, 둘, 셋, 4개 쟁점 다 체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했습니다, 저는. 자, 이제 7번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유효기간 정한 경우는 1조 1항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8번은 22년도 2차 경찰 채용 기출지문입니다. 갑을병은 A 주식회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신청법에상 주식 변경 보고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는데 동법은 이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한다. 진정부작위범 조문에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이행하지 않았어요. 갑과 을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병은 이행했겠죠. 병은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이 모두 다 공동정범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고요. 9번도 별표 치시고 아시는 판례예요. 무면허 운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별로 일제죠. 날짜별로 일제.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게 뭐 판례 변경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오늘 11시에 무면허를 했어요. 근데 이어서 새벽 1시까지 운전했어요. 날짜로는 이틀이지만 무면허 운전 몇 개로 보는 거 연결 동작이죠. 이때는 일제로 보겠다는 거고 식당에 내가 무면허로 운전했어요. 밥 먹고 다시 운전해서 나왔어요. 무면허 운전 2개로 볼래? 아니면 일제로 볼래? 판례는 포괄일제로 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피해복도 동일한 이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포괄일제를 처단해야 된다 해서 9번이 맞는 지문이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워요. 10번도 22년도 2차 경찰 채용 기출 문제죠. 그래서 군대에서 동성연애 하면 처벌하는데 옛날에는 밖에서 동성연애 하고 와도 처벌하고 안에서 동성연애 해도 처벌하는 거죠. 아시죠? 이런 판례 아시죠?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성적 자유결정권인데 군대에서 좀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벌해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처벌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만약 처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 막 김병장님, 김병장, 이병장, 김병장님, 김병장 막 이럴 것 같죠, 그죠? 그죠? 김병장님 무슨 한 그 침낭에서 나와서 땀 뻘뻘 흘려서 난리죠, 그죠?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성적 자유결정권이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쟁점인데 옛날에는 밖에서 하고 와도 군대 문화가 개판된다는 거지. 뭐 싫지만 나도 싫지만 이렇게 해서 밖에서 싫다 나도 아니다. 자 쉣더 뻑이다 진짜. 자 왔어. 그럼 네 어때? 나는 김병장이고 이등병인데 이등병이 거의 김병장하고 같이 맘먹는 거지. 자기야 그래.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 상병인데. 다름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밖에서 하는 것도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적 자유결정권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하는 것까지 벌하지 못하겠다 해서 대법원 전원합치로 판례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쪽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하겠다라는 규정이 그 대법원 전원합치 판례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X고 저는 개인적으로 11번이 별표고요. 이제 이게 제가 뭐 제 강의 다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진실성 공익성인데 이 공익성의 범위를 굉장히 넓히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넓혀가지고 두 번째 줄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공이익과 관련되면 310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X지문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O지문을 뒀는데 X지문은 뭐라고 속일 수 있느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것이 공공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련성을 획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 이익을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이익도 공공의 이익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310조를 굉장히 넓게 본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서 보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12번의 두 번째 줄에 뭐 버스 노조 악의축 이런 판례들 한번 보면 읽어보면 돼요. 뭐 갑과 을을 구속해라 라고 하는 거는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5. 자 13번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 감정이나 정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외적 명예라고 했어요. 내적 명예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고 나를 남이 어떻게 바라볼까기 때문에 그 판례에 있다가 13번 보시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가지고 외적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살펴야 되는 거지 주관적 기분 나빠 이것만으로 모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X 14번도 별표인데 다 찍어서 뭐 이거 틀릴 사람은 없어요. 국민호텔료라고 해서 우리 또 그 수지 있잖아요. 그죠? 수지가 원래 국민호텔료가 아니고 국민 첫사랑 뭐 이런 거고 되게 뭐 좋은 이미지였는데 그때 뭐 이민원가 사귈 땐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했더니 이제 뭐 그 댓글에다가 자꾸 해서 국민 첫사랑은 커녕 국민 호텔료다. 그래서 호텔로 뛰어다닌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당하는 수지 입장에서 겁나 빡치죠. 그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남자 주장하는 게 그거지. 호텔이 뭐가 나쁘냐? 호텔이라는 곳이 나쁜 곳이 아니다. 우리 호캉스도 있지 않냐? 좋은 데 아니냐? 그지? 좋기는 개풀은 취지 자체가
호텔이나 자주 다닌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게 있어요. 2심에 원래 무죄 받았는데 3심 가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국민 호텔료라고 하는 것도 그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모욕죄고 뭐 정당한 비판도 아니죠. 그죠? 정당행위라 볼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 15번도 법원직에서 출제된 거고 저는 보이스피싱에 섞어서 만약에 사례형 같은 경우면 보이스피싱 사례형으로 출제되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매체 거래라고 해서 통장 계좌이체 같은 거 할 때 뭐 통장 입금 같은 거 할 때 카드나 그 통장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번호당 1회당 100만 원인데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100만 원씩 이체 무통장 입금을 한 거예요. 이거를 과연 업무방해라 볼 수 있느냐,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라 볼 수 있느냐. 뭔가 다른 사람 명의라 하더라도 무통장 입금 자체에서 은행은 뭐 손해본 것도 없거든. 뭐 다른 사람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입금을 안 받아줄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속았다고 볼 여지가 없어서 위기의 상대방이 없다. 누가 속았냐? 속은 사람 없다. 그래서 이거를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를 부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100만 원씩 무통장 무매체 입금했다.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내기 딱 좋은 거니까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체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한다 X. 16번부터는 다 아시는 판례죠. 주거침입죄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아니고 사실상 평온. 주거권이 아니죠. 주거침입죄 보호법이 사실상의 평온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갖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와이프가 뭐 하는 거예요? 와이프 동의하에 들어가서 성관계했다. 굉장히 평온해지겠죠, 집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적응이 안 된다. 솔직히 서울에 사는 애들은 저 새끼 그것도 제가 19금 뭐 이거 색드립 하는 거 적절한 범위 내에서 무슨 한번 하면 애들 그러려는데 뭐 이병장 김병장 이런 거 해도 돼요? 김병장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안 돼. 대구 같은 이 점잖은 도시에서 저 새끼 변태 같은 새끼 뛰쳐와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괜찮죠, 그죠? 이거 그죠? 뭐 갑자기 원장님한테 뛰쳐가서 특강한다고 하는데 변태 새끼 한 마리 왔습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 자, 뭐 그런 거야. 이런 판례 겁나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성관계, 그러니까 그 와이프하고 그 성관계 하는 거죠. 들어와서 개빡치지만. 자, 뭐는 아니라는 거. 들어온 것 자체가 평온을 해친가 있다 없다. 뭐 담을 넘어서 들어왔으면 모르겠지만 문 열어주니까 들어왔죠. 그죠? 이거는 주거침입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온 상태에 해쳤는지 갖고 따지겠다. 17번도 뭐 별표 치시고 초원복직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 변경한 거죠. 그래서 뭐 부산의 복집이라고 있어요. 초원복국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도청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인정했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주거침입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에 승낙받고 들어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로 바뀌었고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아빠의 사건에서 화장실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건 변경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 화장실은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주거침입죄 인정했고 제가 아마 이 기출심마 특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꼽아놓은 내용 중에 피해자의 승낙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양의하고 연결되는 아주 크리티컬, 아주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계에 있었으면 저는 논문 쓸 정도의 그 판례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지금 기출되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주거침입만 건드는 게 아니고 앞부분 피해자 승낙 양의하고 연결해서 내는 겁니다. 주거침입은 원래 양의거든요. 구성요건에 해당성을 배제하는 건데 이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와 관련되는 엄청 중요한 쟁점이니까 거기까지 체크해서 단순하게 강론에서만 주거침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총론에서 피해자 승낙, 특히 양해와 연결해가지고 양해에 착오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밍크 45마리 사건에서 양해가 있을 때는 속았다 하더라도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 판례하고 연결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18번도 벌써 2번 3번 나왔죠. 별표 치시고. 서울구치소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 그 MBC PD수첩 애들이 하나는 안경 쓰고 들어가고 안경에 촬영 버튼이 있는 거고 하나는 명함에 촬영 버튼이 있어 들어갔죠. 2개 다 안 돼요. 주거침입죄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둘 다 부정한 판례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5. 19번 별표 치고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올 겁니다. 매장 주인 B가 잃어버렸어요. 반지갑을 습득하고 나서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냐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매장 주인한테 받아서 반지갑을 받아갔어요. 나올 거예요. 이거 절도냐? 뺏어가는 절취는 아니잖아요. 이건 뭐로 봐야 되느냐?
편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뭐로 보겠다? 사기죄로 보겠다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뭐 절도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개소리고요. 절도죄가 성립한다 개소리고요. 뭐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시험장에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틀릴 정도면 시험 안 쳐도 돼요. 어차피 틀립니다. 어차피 못 붙고요. 이거는 다 맞춰요. 이거는 전국의 모든 학원에서 다 찍어서 A급으로 찍을 거예요. 동기설하고 찍을 건데 이거는 사기죄 되는 거 너무 쉬운 거고요. 동기설은 박스 대비하셔야 돼요. 박스 대비하셔야 돼요. 형소법에서도 정경심 교수 사건도 하겠지만 박스 대비할 건 박스 대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20번은 이제 별표 치시고 이제 신카부에서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느냐라는 건데, 자, 지금 교도소에 구속됐는데 뭐라고 하느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너 너 밖에서 옥바지 뭐 이런 거 해주겠다. 너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네 카드 주면 변호사 비용도 주고 뭐 관련된 거 해가지고 옥바라지 해줄 테니까 카드 좀 줘봐라고 해놓고 카드를 써제낀 거예요. 자, 몇 번을 써제꼈느냐? 자, 23회에 걸쳐가지고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물건 사고 썼어요. 거기 구속돼 있으니까 몰랐겠죠. 나중에 봤더니 이런 짓거리 했던 거예요. 자, 이것도 뭐에 해당하냐? 피고인 기망당함으로써 카드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그 소유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다. 그래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21번도 제 스타일이죠. 채권 양도가 횡령죄 안 된 거로 판례가 변경된 거는 경찰 수험생, 공무원 수험생 다 알아요. 채권 양도 X, 채권 양도 담보 X. 그냥 채권 양도란 단어만 나오면 X를 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거에는 자, 갑이 을에게 병에 대한 채권을 자, 여기선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채권을 파는 사람은 채권의 양도인이고 채권을 사는 사람은 채권의 양수인이죠. 채권을 이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통지나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받으니까 수령한 상태에서 소비를 했죠. 과거의 법리 구성은 갑이 소비하면 이 돈의 소유권자를 누구로 봤냐면 채권의 양수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했던 게 판례예요. 2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누구의 소유로 봤느냐? 양수인이 아니고 양도인, 자기 돈으로 본 거예요. 갑의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소비한 것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끝만 보시면 안 돼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근데 내가 뭘 또 틀었냐면 두 번째 주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의 양수인 것이나 개소리입니다. 채권의 양도인 것이죠. 그래서 X입니다. 우리 앞에 남학생은 왜 틀렸나? 21번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끝에만 봤죠. 우리 아저씨는 어땠어요? 맞췄어요? 틀렸어요?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래요. 우리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맞췄어요? 틀렸어요? 맞췄어요. 옆에는 아직 틀렸어요. 우리 옆에는 어땠어요? 풀었어요? 맞췄어요? 다 실력 좀 있네? 그래요. 언니 막 다 빨간색으로 겁나 진하게 칠해가지고 여기서 딱 보고 알았죠. 그러니까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이 학생처럼 단순하게 채권 양도 통지 안 했다, 횡령죄 X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오늘 건져가는 것 중에 채권의 누구? 양도인 자기 겁니다. 양수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의 보관자의 지위가 없는 거죠. 자기 돈이니까.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엄청 중요한 이런 식의 틀어서 내는 문제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21번, 22번이 제가 찍었던 23년도 1차에 나올 거라고 카페에서 써놓은 거예요. 판례도 요렇게 낼 것이다. 21번, 22번 저는 두 개를 찍었거든요. 판례 중에서 정말 막판 직전에 찍어놓은 거, 시험장 들어가기 이틀 전에 찍어놓은 게 요 두 개였거든요. 근데 22번이 걸렸죠. 21번은 안 나왔어요. 그럼 21번에다가 23년도 2차 김대한 태고 내려간 김에 하나 찍어놓고 왔다. 채권의 양도인 소유인데 양수인 소유라고 해가지고 개소리 하나 섞을 거다 예상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봐두시고 22번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냥 처음엔 그냥 손괴차 될 것 같거든. 미친 새끼지. 내 땅에다가 누가 건물을 지으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하잖아. 근데 이거는 자, 불법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는 범죄예요. 그래서 획이 영득하는 겟하는 게 아니고 뭔가 효용을 해치는 범죄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get, 영득하는 거거든. 영득의 행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효용 자체, 뭐 땅을 파버리거나 땅에 물 같은 거 부어놓다든가 효용 자체를 침해해야 되는 거지. 뭔가를 get,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것은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22번은 X고 이 학생 맞췄네. 22번 해설 한번 봅시다. 22번 해설에. 자, 해설까지 보셔야 돼. 23년도, 22년도가 아니고 23년도 기출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느냐. 이게 손괴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답지문 나왔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은 get하는 거죠. get하는 거다.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거다. 자, 이 손괴죄는 영득죄, 불법용득을 요하는 영득죄가 아닌 회기라는 범죄라고 했어요. 훼손하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소유자의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를 침해해야 된다. 효용 자체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괴죄에 해당한다로 출제가 됐습니다. 체크 잘 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낼 거는 남의 빈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 손괴죄다. OX, X. 이렇게 사실관계로 풀어서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요 지문은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또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의 땅에다 건물 짓는 거, 손괴죄다. OX, X.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공무서 부정행사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구체적 위헌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 범죄. 자, 5고요.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24번이죠.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판을 장애인 전용 구역에다가 세웠다면 뭐의 공무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만 다른 장소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자, 뭐는 되지 않는다. 공무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고요.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연결해서 우리 적어 있었죠. 그 국립유공자증. 유공자증은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본인 증명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의 유공자증을 제출하는 거. 공무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도 22년도 판례가 있을 거니까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은 아까 연결쟁점이죠.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전자장비를 금지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시키는 거. 아까 이 안경 같은 거 반입하고 명함 반입시키는 거. 두 개 다 나왔어요. 건조물 침시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는다.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로 출제되고 제 기억에는 23년도 승진인가에 출제된 겁니다. 여기 지금 기출 표시만 뺀 거지 이 140개 중에 한 100개 정도 기출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번 또 정리하면서 또 느낀 게 새로운 문제가 없다. 새로운 문제를 내는 방식은 학생들의 점수를 나누는 방법은 최신 판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례형 문제도 4문제에서 1문제로 줄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쟁점을 내지도 못하죠. 그럼 괴롭히는 방법은 이번에 또 괴롭히기도 힘든 게 개수형도 2개밖에 안 나왔죠. 저는 23년도 2차는 개수형을 늘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최신 판례를 깔아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5개년 최신 판례를 달달달달 볶으면서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연결책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를 최신 판례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여주지 마. 진짜 보여주지 마. 이거 나 종이 막 여러 장 주워간 애들이 있어. 막 복사하기도 싫어가지고 여러 개 주워가서 막 뭐 자기 야 이거 좀 봐봐. 김대한 그 새끼 가다 이거 중요한 거래. 여기서 5개 나온대. 5개. 그래서 야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만 주는 거야. 근데 다 들어와 있어. 막 복사하고 해서 다 있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하하하하 5개는 다 준비했습니다. 나만 이거 나만 호구되는 거잖아. 나는 다른 강사들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5개는 최신 판례를 미리 몇 개 3개월 전부터 지금 달다 볶아서 하고 최신 다 해서 하고 근데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러면 이 편차를 내려고 지금 나는 열심히 죽어라고 뛰고 있는데 애들은 뒤에서 막 다 나눠주고 있어. 알았지? 어디 가서 뿌리지 마. 공짜니까 공짜인데요. 저도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야, 니네 인간관계 때문에 니네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니가 주면 봐봐. 진짜 싫은 애 있어. 저 새끼는 안 봤으면 좋겠지. 근데 나하고 얘하고 인간관계 좋다고. 그럼 너는 막 그러지. 그럼 얘 또 인간관계 좋아 이렇게. 그럼 가. 그럼 얘 잘 쳐 나보다. 평상시 나보다 실력도 좋은 애야. 최신 판례 5개년에서 지금 깔아 뭉개야 되는데 이걸로 지금 내가 점수를 겟하고 얘를 눌러줘야 되는데 너만 막 이렇게 막 다 봤어 결국은. 이거 어때?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안 되지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돌리지 마세요. 이거 돌리지 마세요. 준비 안 할 애들은 준비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어떤 애들은 저 쪽지에 저런 것도 보내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 애들 들으라고 전략을 짜주거든요. 지금 타이밍에는 올해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이 특별형법도 내기 힘들고 사례형도 지금 경찰청 욕먹어서 내기 힘드니까 뭐 이 전략 같은 걸 써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 학생들 생각한다고 제 카페에다 공지사항 올렸는데 쪽지로 그러고 쓰지 말아요. 자기 옆에서 내 수업 안 듣는 애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전략도 공유하지 말래. 애들이 이렇게 야갔다니까. 애들이 전략조차도 공유하지 말고 자료도 공유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친한 척 한다고 막 뿌리고 다니면 안 돼. 이건 진짜 이건 중요한 자료야. 이거 해놓고 보셔가지고 5문제가 시험 문제 벌리기 힘들어. 형사법이 5개 나와요. 여기서 최소 걸려 4-5개 지문에 다 걸리니까 다 맞춰야 돼요. 이거 한 개도 놓지 마시고. 21번 같은 거는 정말로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가느냐 그냥 채권량도 X 이렇게 친 애들 되게 많거든요. 채권량도 X, 채권양도담보 X 이렇게 친 애들 되게 많은데 법리까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22번 찍어줬잖아요. 했고 그 다음 26번 보시면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결국 취소되는 거예요. 그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 살아난다는 얘기니까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27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진동기구, 기기 관리 방법, 진동장애 예방 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라. 충분히란 단어 뜻을 어떻게 해석할래? 우리 자유심증주의 같은 것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잖아요. 충분히란 단어도 명확성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허용된다는 겁니다. 오고요. 28번이 제가 생각한 8번 정도 출제된 거죠. 유기징역 감경 어떻게 할래? 장기하고 단기 둘 다 감경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쟁점은 이게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먼저 쓰시면 장기 단기 중 어느 것만 감경하는 거냐? 둘 다 감경하는 거.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X를 걸어놨냐면 뒷부분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 감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OX, X.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깎아주면 5년 이하의 징역만 되는 것이지 3년 이하, 1년 이하 이렇게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분의 1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기억하셔야 되고 장기 단기 다 깎아줘야 되는 것이고 2분의 1 미만으로도 깎을 수 없습니다. 두 개 다 쟁점 다 보셔야 돼요. X. 신경 써서 걸어놓은 겁니다. 이게 두 군데 중에 어디 쟁점을 걸 수가 있어요. 하나 앞부분을 걸 수도 있고 뒷부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번에 피고인에서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은 아니지만 보강증거 될 수 없다라는 우리가 굉장히 잘 보는 것을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23년도 1차 문제였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릭 같은 데를 하나 두 개 쟁점 중에 두 개 다 맞는 질문 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틀 수 있으니까 두 개 쟁점을 다 보셔야 돼요. 하나만 얕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자, 29번도 별표 치시고 이것도 22년도 2차 문제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용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경찰관들 보시면 킥스라고 해서 그 경찰 범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 킥스에다가 다른 사람이 알아보면 안 되는데 지금 소재 수사되고 주민조회 한게 뭐더라 저거 킥스에 까먹었다 저거. 긴급 체포돼서 뭔지 가면서 하여튼 그 대상지 여부를 확인하면 안 되는데 킥스를 활용해서 확인했던 거 써놨는데 내가 29번 잠깐만 내가 써놨는데 까먹어서 갑자기 급 기억 안 납니다. 채무자 주소를 조회했거든. 채무자의 주소를 경찰관이 조회를 했거든. 이런 거 조회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경찰관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일단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이게 지금 경찰청이거든. 경찰청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경찰청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중에 하나인데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는 규정에 법인하고 개인만 처벌하지 경찰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에 따라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처벌 규정 없으면 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따라서 이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경찰청에 대해서 양벌 규정 적용할 것인지 명문 규정이 없다. 당연히 처벌 규정 없으니까 재형법정지 원칙상 이 공공기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경찰청을 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벌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파생된 경찰관 행위자 역시 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위자는 벌할 수 있다 쓰면 또 틀려. 경찰청도 벌할 수 없고 경찰청에 근무하고는 경찰관도 요거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근거가 뭐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어서 없어서 법조문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하지 못하는 겁니다. 5.
자, 30번 보시면 자, 대통령 기록물법도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 원본, 문서, 전자 파일까지만 처벌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공정서 원본에다가 정본 추가하면 재형법 정지에 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을 추가시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리한 유치 해석입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5. 31번은 뭐 21년도 우리 경찰 채용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 자기 통장에 비트코인이 200개 들어왔죠. 겁나 기분 좋죠. 비트코인 200개 들어오면 내 계산해 보니까 그때 야,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정도 할 때였거든. 10개면 이 100억이에요. 네 통장에 비트코인 200개 들어오면 어떡해요? 좋지. 어떻게 쓸래 아니면 돌려줄래? 우리 착하게 살아야잖아. 엄마가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 비트코인 200개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써야지. 어떻게 할래? 비트코인 200개 들으면 어떻게 할래? 써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착함, 너 공부 잘하구나. 많이 맞췄네. 와. 그래서 비트코인 200개 들어오면 쓰란 얘기예요. 비트코인은 일단은 재물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이니까 횡령죄가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검사가 배임죄라도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배임죄도 이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지. 내가 네 통장에 돈 넣는다고 몰래 차고 송금했다고 해서 네가 다른 사람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잖아요. 배임죄도 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임죄로 벌하면 재무법정지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볼 땐 판사님이 쓰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차고 송금된 돈은 쓰면 안 되지만 차고 송금된 비트코인은 써라. 자, 5. 32번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22년도 2차인가 22년도 1차에 출제되기를 22년도 2차에 나오라고 막 노래 불렀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가서 난동 피웠던 건데 답지문 예상했습니다. 법정 국회 회의장 모욕죄에서 법원에 재판하고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게 내가 대법관 법원에서 난동 폈으면 처벌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판례는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해석해도 불리한 유치 해석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X. 33번도 최근에 나왔죠.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얘기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죠. 적극적으로 허용, 용인, 권장되는 의미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X. 34번. 와 진짜 하면서도 뭐 느끼지만 중요 판례 엄청 많죠. 지금 보시면서 공부 좀 한 학생들 지금 느낌이 막 와 이거 뭐 시험 보는 엑기스 지금 짜서 진짜 로얄 젤리 따먹는 느낌 확 들죠. 그죠? 얼마나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지? 자, 옆 친구 줘야 될 것 같아. 어떨 거야? 이게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자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거 주면 안 되겠지. 그지? 이게 딱 보면서 느낌이 와야 돼요. 엑기스를 뽑아온 거니까 절대 나눠주고 하면 안 돼 이거. 자,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자 아닌 감정사항에 속하는 거라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행위 해당한다라는 판례죠. X고 요것도 저거 구별해야 되죠. 감정평가 자격 없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간평사 아닌 공인회계사가 하게 되면 정당히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례 두 개를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감정평가소 편을 들어줬지만 이 판례에서는 간평사 편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습니다. 겁나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35번도 뭐 겁나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하니까 미쳐버리겠다. 그죠? 자 이거 추잉 사이트라고 해서 그 다른 사이트 대한민국 영화 드라마 본 걸 링크 걸어놓은 사이트죠. 그래서 뭐 저작권법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느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해당한다로 판례를 변경한 게 첫 번째 쟁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이트에 업로드만 해도 뭐 저작 송시권 침해에 대한 기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운받지 않아도 사이트만 올려도 된다라는 판례고 세 번째 쟁점이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옛날에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판례를 믿었다. 판례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오인하면 정당한 이유 있는 거 아니냐. 판례 믿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쟁점 3개 다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36번 방조범에 대해서 정범에 종속한다. 공범의 종속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인과관계도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5고요. 37번도 별표예요. 업무상 배임죄도 부작위로 범할 수 있느냐? 자,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하느냐? 해당한다.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다. 그럼 어느 게 업무상 배임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거냐? 자, 내가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해야 되는 임무를 다하지 않고 퇴사하면 부작위범이 될 수도 있다. 퇴사, 내가 일하지 않고 굉장히 위급한 상태인데 그냥 퇴사해버려.
그러면 회사에 손해 끼치는 거니까 업무상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는 부작위로도 실행에 착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퇴사한다고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무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의 재산권 행사할 수 없으려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아주 긴급한 순간에서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자, 맞는 지문이고. 자, 38번도 별표 치시고 이것도 겁나 어렵게 속여놓은 거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기무사에서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 보수 정권 시절인데 이제 뭐 박근혜 뭐 어쩌고 막 쓰고 막 이명박 어쩌고 쓰면 이 아이디 쓴 새끼 누군지 또 찾아봐라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기무사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거는 이건 무슨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 공무원한테 시키고 여러 군인한테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맞는데 시킨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실체적 경합이냐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포괄일죄냐. 판례는 뭐로 가겠다? 포괄일죄로 가겠다는 거야. 이것까지 맞추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를 일정 기간 계속해서 이루어진 직권남용 행위는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실체적 경합이 아니고 뭐로 가겠다? 직권남용이라는 하나의 범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X고요. 맞았어? 맞췄어? 옆에는 맞췄어? 옆에 맞췄어? 어떻게 알고 맞췄어? 기출심에서 들었지. 그지? 겁나 좀 걔는 이거 맞히기 겁나 어렵다고 했지. 이거 맞춰야 돼.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40번도 이런 것까지 낸다니까. 이 음란물 사이트 웹사이트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5천만 원 팔았어요. 그래서 검사 입장에는 웹사이트 범행에 사용된 웹사이트에다가 웹사이트에 무슨 음란물 광고하고 뭐 이런 거 한 사이트인데 그래서 웹사이트를 5천만 원 주고 파니까 5천만 원을 국가에서 뺏어가서 추징하고 싶거든. 근데 일단은 추징이 되려면 몰수가 돼야 되거든. 물건을 몰수하는 거야.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추징인데 웹사이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없다. 웹사이트가 물건이 아니니까 몰수가 안 되고 웹사이트를 5천만 원 팔았다 하더라도 추징이라는 것은 몰수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되니까 추징하는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물건이 아니지.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니지. 몰수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결국은 웹사이트 판매대가 5천만 원도 추징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 엄청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렇게 내도 어려운데 또 뭐가 어렵냐면 이 민법 98조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체물, 전기, 뭐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데 형법의 몰수 개념과 같냐? 같다라는 거야. 형법에 다른 얘기 없으니까 형법의 개념과 같다. 따라서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니니까 몰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몰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판매된 웹사이트 판매대금 5천만 원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판례 제가 40번에 넣어놨으니까 찾아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39번 해설 넘겨서 보자. 39번도 겁나 중요하다. 뭐 오늘 중요한 판례들은 무지하게 많이 갖고 왔다 진짜. 그죠?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 판례인데 가습기 살균제라고 해서 뭐 AK 뭐 애경도 그렇고 뭐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습기 살균제 아시죠? 넣어가지고 했던 거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얘가 밥 얻어먹고 그다음 정보 알려주고 밥 얻어먹고 알려준 거를 17번인가 이렇게까지 밥 알려주고 나서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18번하고 19번째는 밥은 얻어먹었어. 밥을 얻으면 술에찌잖아. 그 다음에 정보는 안 알려줬어. 그럼 이 공무원을 17번은 밥 먹고 수사정보 알려줬는데 18번, 19번에는 수사정보를 안 알려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밥 먹고 알려줬으니까 이 부분을 수뢰후 부정처사의 포괄일죄와 그 다음에는 안 알려줬으니까 술해죄 이 실경으로 갈래. 아니면 전체 19번을 다 통틀어서 수뢰후 부정처사의 포괄일죄로 갈래. 이건 두 가지 다 잘 나오거든. 판례는 수뢰후 부정처사에 뭐로 처벌하겠다? 포괄일죄로 처벌하겠다. 이게 하나. 이거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두 번째 쟁점이 이거야. 일단 결론은 수뢰후 부정처사의 포괄일죄라는 건 당연히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진짜 답 없는 거야. 더 어렵게 내는 게 이거야. 39번에. 수뢰후 부정처사죄라는 것은 131조 1항에서 129조 130조를 범하여 반드시 뇌물 수수한 후에 부정행위 있어야 되냐. 이렇게 따지면
뇌물 수수 부정행위 하는 것은 요렇게만 얘기하는 거고, 자, 요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봐야지 이해가 가. 수뢰의 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것은 129조 130조의 죄를 범하여 반드시 뇌물 수수가 완료된 후에 부정행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19번 중에 뇌물 받는 중간중간에 부정행위 해도 되냐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수뢰의 전체의 부정처사에 포괄일자라는 얘기는 뇌물 받는 중간중간에 부정처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뇌물 받고 나서 부정처사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고, 판례는 전체의 뇌물 받는 중간중간에 뭐 해도 된다? 부정처사해도 된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반드시 뇌물 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중간에 결과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범죄와 마찬가지로 뇌물 수술 중간중간에 부정행위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중간에 나눠서 보면 1번부터 19번까지 중간에 뇌물 받는 중간중간에 부정처사한 거 있지. 18번, 19번째는 안 알려줬다 하더라도 전체 범죄를 뭐로 보겠다? 수뢰의 부정처사에 대한 뭐로 보겠다? 포괄일죄로 보겠다. 이렇게 내면 진짜 어려워요. 이걸 결과만 놓고 수뢰의 부정처사와 수뢰죄의 실경이냐, 아니면 수뢰의 부정처사의 포괄일죄냐, 수뢰의 부정처사의 포괄일죄로 맞히는 거 겁나 쉬워요. 왼쪽에 제가 만들어 온 문제처럼 39번 이렇게 내면 진짜 어렵죠. 자, 라는 것은 반드시 뇌물 수수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행위 한 경우를 의미한다. OX, X. 이것뿐만 아니라 뇌물 받는 중간중간에 부정처사한 것도 포함한다. 되게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고, 이 39번처럼도 기출이 한번 됐어요. 법원행신가에서 기출이 한번 됐으니까 순경용은 아니고 한 경간이나 한 7급 정도 되는 정도의 난이도 쟁점입니다. 체크해서 그래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40번 먼저 읽었네. 미안합니다. 자, 순서를 내가 거꾸로 읽었구나. 40번 아까 설명했고 물건의 개는 같다고 했고요. 41번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방지특례법에서 정보원으로서 대가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주범을 얘기하는 건데, 요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몰수 추징과 같이 정보원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방주 행위로 얻은 것에 하나 한정한다. 필로폰을 매매하는 놈이 있을 것이고 주범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방주범은 이 던지기라고 들어보셨죠? 던져가지고, 혹시 여러분 뭐 알바로 던지기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던져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판매를 도와주면 이 배달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배달해 준다면 배달해서 얻은 이익 10만 원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냐, 필로폰 판매 대가까지 다 포함해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냐, 정보권 정보범이 내는 거고, 나는 뭐만 내면 된다? 방조범의 범위. 내가 필로폰 던지기 하면서 얻은 이익에 몰수 추징액을 한정하겠다는 판례입니다. 별표 아니고 그냥 맞히시면 되고요. 42번 문제가 이제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순자 그 전두환 대통령 와이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연희동 자택을 몰수할 수 있느냐. 자,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두환 대통령 명의로 이전시킨 다음에 몰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마 전두환 대통령 돈이나 그 재산이라 하더라도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등기가 타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 판례입니다. 그래서 허용된다 X고, 43번은 뭐 다 아시는 판례죠. 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건데, 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 피고인 갑이 피해자 A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 주택 대문 앞에다 차를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폭행 협박이 없는 거예요. 차를 나가지 못하도록 남의 집 앞에 세워놓은 것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고요. 5고, 아마 기억이 나겠지만 강요죄에서 폭행이 광이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도 포함하고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하겠다라는 판례에서 판시했습니다. 직접 간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왔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 좁은 의미의 폭행,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광이 넓은 의미로 봐서 직접적, 간접적을 포함합니다. 자, 64번은 44번도 중요한데 뒤에서 오줌 싼 새끼죠. 이건 판례가 또 있어요. 뒤에서 오줌 쌌는데 여자가 못 느낀 것도 있고, 우리 공중밀집 장소 추행에서도 뒤에서 비볐는데 피해자가 못 느꼈어요. 못 느껴도 공중밀집 장소 추행의 기수고 강제추행의 기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느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뒤에서 오줌 싼 판례니까 X.
45번은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과 치매 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이다. 이 상태가 중간간 중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오고요. 46번은 이제 주거침입 유사강간에 대한 쟁점인데 그 술집에서 나가니까 여자가 따라 나오죠. 술집에서 따라 나오니까 거기서 두들겨 패죠. 패고 나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성기를 입에다가 넣죠. 성기를 입에 집어넣는 건 유사강간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방실 침입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두들겨 팼죠. 유사강간의 폭행이 시작된 상태에서 화장실 들어갔죠. 이거는 유사강간 플러스 방실 침입에 대한 실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주거 침입, 방실 침입, 유사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이것도 나왔던 거죠 뭐. 두 번째 줄에 강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신분법이다. 선호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47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폭법상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상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이런 신체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 없다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있어요. 소아마비 절고 있어요. 장애인 등록법상에 장애인 등록하지 않아도 뭐로 처벌하느냐? 장애인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애인 등록법에 장애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장애인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아우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48번. 48번은 캠코더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핸드폰 같은 거로 처음에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대상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착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수는 핸드폰 켜가지고 어떻게 치마 밑에 집어넣거나 화장실 밑에 집어넣었을 때 착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착수해라 볼 수는 있다. X고요. 자 49번은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당시였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있느냐. 그 마지막에 입장 표명에 불과해서 명예훼손이라 보긴 좀 어렵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부정했던 판례죠. 부정했던 판례니까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맨날 나오는 게 문재인 공산주의자 막 써놓은 게 막 그 여기서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다라고 해도 공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빨갱이 느낌하고 좀 다르죠. 같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공산이잖아. 그게 공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50번의 어용 앞잡이는 22년도 1차 시험에 22년도 2차 시험에 이것도 찍었다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나온다고 했죠. 자 이것도 피해자의 모욕적 표현이고 사회상계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봤어요. 위배되지 않는다 X고 이게 답증은 출몰했죠. 50번 X. 51번도 기레기도 나왔죠. 그죠? 이것도 다 알죠. 기레기는 기자 플러스 쓰레기죠. 그죠? 기자 플러스 쓰레기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하고 판사가 봤더니 쓰레기가 맞았죠. 그죠? 그래서 판사가 타당하다.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해서 뭘 조각시켜줬어요? 위법성을 조각시켜줬던 판례죠. 그래서 오고 52번도 이것도 22년도 우리 2차 문제인데 저는 이 판례 볼 때마다 저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별표 하나 치고 저는 학교가 군대 비슷한 학교였거든요. 경찰대학이라고 거기도 겁나 이제 학년끼리 사는데 엄청 1학년 점호라는 게 있어요. 점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활 검열을 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개인 생활실을 청소하는 건 다행인데 이제 공동구역 청소라고 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가서 이제 방이 이렇게 4명 사는 대표 가서 제비뽑기 하는데 제일 걸리면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화장실이거든요. 저는 화장실 걸려서 진짜 거의 다구리 맡으시 애들한테 욕 뒤지게 쳐먹었거든요. 제비뽑기에서 쉬운 거였어요. 쉬운 거였는데 뽑았는데 뭐 뽑았어 했더니 화장실 그러면 애들의 표정이 개새끼야 뽑아도 화장실을 공동구역 뽑아왔냐고. 화장실은 정말 힘든 게 검열이 점호가 있잖아요. 점호 딱 하는데도 애들이 갑자기 똥 싸고 나온 새끼들이 있어요. 냄새도 겁나 나고 막 휴지 버리고 오면 선배들 와서 화장실 똥싸고 똑바로 안 했다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 게 조금 전에 어떤 새끼 똥 싸고 나갔습니다 말하면 박아 그럼 박아 막 이랬거든. 막 개빡치는 데가 여기거든요. 근데 막 고참들 막 선배들 와서 하는 게 또 막
흰 장갑 끼고 와요. 이 새끼들 생활은 지들 겁나부터 흰 장갑 껴서 막 이런 뒤에 막 닦아보고 막 검은 거 막 보여. 그러면 전에 이거 뭐로 보이나? 그러면 실형하겠습니다. 뭘 실형해? 막 이런 아주 내가 닦으면 여기 진짜 시꺼먼데 막 어떤 거지 같은 새끼는 이 뒤에도 닦아. 이 뭐지 그 등 뒤에도 닦고 등 뒤를 누가 닦냐? 씨 말도 안 되는 새끼지. 미친놈이지. 집에서도 지도 안 닦는 새끼가 등 뒤에다가 이 닦아가지고 막 보여주고 전에 막 이러고 뭐 저 실형합니다 막 하는데 나 이거 볼 때마다 느껴져. 이게 여자 부사관이거든요. 근데 어디 청소를 시켰냐면 야 이거 어디야 이거 이 목욕탕 청소를 해. 근데 목욕탕 청소를 장갑을 닦고 와서 이렇게 당연히 습기가 있지. 이거 갖고선 지적을 하는 거야. 습기 갖고 봐봐. 야 부사관 교육생한테 목욕탕 청소하는데 이걸 습기 지적을 하니까 열받지. 그래서 자기들 동기들 단톡방에다가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크크크가 즐거운 크크크가 아니야. 이 도라이 같은 새끼야. 그걸 지적을 해. 뭐 이런 거거든.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조직생활 자기 동기라고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막 동기 사랑 막 이런 거 시키거든요. 그 중에 배신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바로 올라가가지고 해보라고 카톡 보라고 도라이 크크크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딱 보고 도라이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하지만 진짜 도라이 새끼야 이거는. 그럴 만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죠. 보시면 되고요. 60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갑시다. 뭐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많아서 설명은 못할 것 같고 가능한 문제를 많이 풀어 이거 해드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회계자료 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 열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면서 너 책임질 수 있어 왜 열람 안 시켜줘 라고 하는 것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주거 침입죄 판례 또 얘기하는 거죠.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 침입을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X고 자 55번의 공동거주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21년도 1차가 나왔던 걸 기억나죠. 그래서 부부인데 그 남자친구 남편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가라고 해놓고 여동생이 와서 여동생이 처제가 와가지고 비번 바꿔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 부숴가지고 들어오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문 부셔서 나온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손괴죄가 되는 것은 변론이고 주거침입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요건 한번 나왔고 제가 생각할 때 나올 거를 예상하는 건 요거예요. 그때 하급심에서 뭐가 됐냐면 남편은 주거침입 안 되지만 같이 따라왔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게 하급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화답체 말하는 것은 나도 주거침입 안 되고 누구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겁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 외부인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X고요. 56번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일부가 부재 중 이거 아까 배웠죠.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현실적인 승낙받아서 통사인 방법을 출입했다. 이거 주거침입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호법익이 주거권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평원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평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평원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5. 57번도 경찰 채용 기출이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갑이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예요.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학생 연구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이 연구원들 여러 명에서 국가에서 지급받죠. 그러면 연구원들한테 어떻게 내 통장에 입금해 이런 거죠. 연구는 지 혼자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럿이 연구했는데 혼자 다 받아 처먹는 거죠. 또 뭐 해당한다? 사기죄에 해당한다.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5고요. 58번에 비트코인도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라는 판례 맞는 지문이고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몰수가 가능합니까? 이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이 있어서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59번 보시면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게 채권양도 담보거든요. 이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하고 잠깐 비교하셔야 될 게 이건 채권양도고 그냥 무죄 쓰세요. 채권양도 하면 무죄 쓰세요. 두 개 구별할 필요도 없이 채권양도도 무죄 나오고 채권양도함부도 무죄 나왔으니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죄 쓰세요. 자,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가 둘이에요. 갑과 을이 채권자고 채무자고 예를 들어 병이 있으면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갚을 것을 담보로 이 채무자한테 받을 것을 담보로 넘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채무자고 채권자니까 그냥 얘는 채무자라 보고 얘는 채무자의 채무자니까 얘를 제3채무자라고 하거든.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기로 담보했으면
승낙을 받거나 통지를 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 승낙 통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갚았죠. 갚으니까 이렇게 소비하는 꼴이거든. 소유자는 그대로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니까 자기 돈이니까 횡령죄 대여 안 돼요. 안 된다가 첫 번째고,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기 사무니까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법률로 따지면 횡령 배임 안 되니까 무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냥 채권 양도나 채권 양도담보 다 둘 다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뭐 때리시면 돼요. 무죄 때리시면 돼요. 주관식이면 막 다 외워가지고 법리 다 설명해서 해야 되는데 객관식이면 빨리빨리 체크해서 답 찾아서 가세요. 나중에 딱 붙고 나서 경장 승진할 때쯤 법리 좀 알아볼까? 그때쯤 법리도 체크해서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소유자의 관계가 그대로 얘구나.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니까 횡령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양도담보 설정자의 처분행위 우리 20년도 판례 알다시피 자기 사무니까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양도 통지하기 전에 자신이 사용 의도로 제3채무자의 변제받아서 편익 변제금 수령했다. 이것도 횡령 배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60번까지만 해서 잠깐 10분만 쉽시다.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했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이자가 명의신탁, 그 다음에 중간상각 등기업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제는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싹 다 횡령배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죠. 자, 이 이자가 명의신탁도 횡령죄가 안 돼요.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밑에 세 번째 줄, 다만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어요. 같은 법에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횡령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 국가에서 꼴보기 싫잖아. 부동산 실명법 만들면서 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무효야 라고 해놓고 너 옛날에 했어도 언제까지 원상태로 돌려. 소유관계 분명히 해. 너 안 하면 무효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 다 횡령죄 안 된다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법원직에서 20년도 하나 나왔던 상호 명의신탁, 이거 하나만은 횡령죄가 된다.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아닌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그거 하나만 횡령죄 된다는 것만, 딱 명의신탁에서 싹 다 무죄, 싹 다 무죄인데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아마 책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만 횡령죄가 된다까지만 기억하시고 10분 쉬시고 나서 할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5시에 끝내고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힘들 것 같고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